네, 안녕하세요. 지금 아주 그냥 중국의 그 세계 군사 지정학 구도가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폭망이고요. 뭐 워낙 폭망을 해서 푸틴이 거의 시진핑의 딸랑이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는데 저럴수록 러시아는 더 망하고 중국한테는 영향가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서남아시아가 개판이 났습니다. 서남아시아라 그러면은 이제 아프간, 파키스탄, 그 다음에 저기 이란, 여기를 서남아시아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태평양에서는 완전히 이제 포위가 됐고요.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얘기를 주마간상격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세계은행과 IMF의 GDP 숫자 뭐 예를 들어서 물가가 몇 프로, 러시아가 물가가 몇 프로 올랐고 국민 생산이 뭐 2점 몇 프로 감축했는데 2023년에는 0.3% 증가할 것 같고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지금 세계은행과 IMF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이게 왜 엉터리가 됐냐? 이게 러시아 통계청 발표를 써요. 로스타트 발표를. 그런데 이 러시아 통계청장이 지금 전쟁 터지고 나서 2번인가 3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푸틴이 주문하는 데이터를 마사지해서 만들어내는데요. 러시아의 거시 경제의 숫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통계청이 장난을 해버렸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보면 되냐? 예를 들어서 러시아 자동차 생산이 몇 프로가 떨어졌지? 네, 자동차 산업이 90%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그 항공 여객 산업 어떻게 돼 있지? 예, 작살났습니다. 아에로플로트만 좀 남아 있는데 아에로플로트도 운항 비행 대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정제유 수출 어떻게 됐지? 예, 두세 달 사이에 한 70% 깎였습니다. 러시아의 저기 가스 수출은 어떻게 됐어? 그거 두세 달 이제 다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두세 달 사이에 이제 전년 대비 그것도 한 70%, 뭐 60% 깎여버렸습니다. 러시아의 원유 수출은 어떻게 됐어? 그건 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한 40% 깎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이런 에너지 수출이 차지하는 GDP의 그런 게 어떻게 되지? 러시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몇 명 도망 나왔어? 그 다음에 조지아로 몇 명 도망 나왔지? 우즈베키스탄으로 몇 명 도망 나왔지? 이런 숫자들을 봐야 돼요. 이 거시 숫자는 하나도 믿을 게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숫자만 좀 이렇게 하는 말을 정확히 하시는 권위 있는 분이 있거든요. 외국인 중에 그분 거를 제가 인터뷰를 좀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좀 잘라가지고 한번 말씀을 여쭈려고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는 그냥 작살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이제 보세요. 이것만 보면 딱 알아요, 우리가. 이게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녹색 화살표. 저게 전쟁 전 지점입니다. 그때보다 이게 이제 메가와트시 기준이에요. 유럽에서 하는 거. 열량 기준. 그걸 이제 유럽 쪽은 이제 브리티시 더멀 유니트를 안 쓰고 영미 쪽을 안 쓰고 이제 그걸 에너지니까 예, 와트시로 바꿔가지고 써요. 예. 어쨌거나 그래프 패턴만 보면 되니까 이제 오른쪽 끄트머리 빨간 데는 지금입니다. 그러면 전쟁 전보다 지금 더 가격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2년 이래의 최저라 그래요. 그럼 저 그림 하나 보면 러시아 작살 났구나. 이거 그냥 아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살을 나고 전쟁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왕이가 이제 엊그저께 이제 모스크바 방문했죠. 참 저렇게 극진히 마주합니다. 저게 왜 저 사진 하나 보면 그 전 사진을 아시는 분은 저게 뭔지를 바로 알아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왕이를 만날 때 사진하고 푸틴이 프랑스의 지도자인 마크롱을 만날 때의 사진, 독일의 지도자인 숄츠를 만날 때의 그림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그냥 굉장히 정상적이죠. 제대로 테이블에 앉아서, 그죠? 그리고 저렇게 얼굴에 온화한 화색도 띠고, 예,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지금 푸틴이 중국 앞에서 저 정도를 했다는 건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바디 랭귀지 사인이 뭐냐면, 진핀이 형, 나 좀 살려줘, 진핀이 형. 그거예요, 지금 바디 랭귀지 사인이.
누가 누구보다 형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제 말에 안 믿어지시면은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마크롱이에요. 무려 열강 중에 열강인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전쟁 직전인 작년 2월 달에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아까 같은 테이블인데 멀리 앉잖아요. 그리고 같이 나가지도 않잖아. 한 10m 이상 거리 하고서 무슨 너 따라오려면 따라와 이런 식으로. 아까 같은 테이블에서 왕위는 짧은 거리로 앉았거든요. 타원형에서. 마크롱이라는 제일 긴 거리. 거의 뭐 한 10m 떨어져서 앉잖아요. 그러면 이 마크롱에 대해서만 그러냐. 그 무렵에 또 숄츠가 달려갔어요. 전쟁 기운이 도니까 당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숄츠도 똑같아요. 숄츠도 똑같아요. 올라프 숄츠 만났을 때도 무려 독일 수상을 만났을 때도 10m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저 완전히 저 무슨 저기 깡패가 사람 노려보잖아요. 아까 그 왕이 만날 때 표정과 저 표정을 비교를 해보세요. 한 대 치려고 지금 보는 표정 아니에요. 저 숄츠 노려보는 표정이. 저게 동네 양아치 깡패 표정이지 저게 이 표정 보세요 이거. 그러면 저 때는 살기등등해서 이제 우크라 먹겠다고 할 때니까 아직 러시아 국력이 좋을 때예요. 전쟁 전이니까. 저 때는 저랬던 사람이 지금 다 망한 상태에서 왕위를 만났을 때는 온 얼굴에 나는 중국을 사랑해요. 중국을 믿어요 하는 화색을 띄우고 말해. 지금 다 죽게 된 놈이.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마크롱이랑 숄츠를 만날 때는 이거지. 너희 유럽이 말이야 우리 러시아 덕에 뭐 불이라도 떼고 사는 거지. 내가 조금 있으면은 우크라 칠 텐데 너희가 우리 품을 벗어나서 살 수 있겠냐? 이런 태도고요. 지금 왕위를 만났을 때는 그냥 신fin형 저 말이에요 무기도 좀 주시고요. 네, 뭐 앞으로 러시아 좀 잘 봐주세요. 거의 뭐 딸랑입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냐? 이번에 진짜 날아가요. 전쟁 끝나면 날아가요, 푸틴. 저런 식으로, 저 왕이 대하는 거 보고 저런 식 태도 나오면 날아가는 거예요. 이 중러 혈맹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네 가지 이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중국이든 러시아든 둘 다 신이 성실이 없는 깡패 국가예요. 깡패랑 깡패가 만났는데 뭐 비즈니스가 제대로 되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이 탐을 내는 거는 동아시아의 바다인데 동아시아의 바다에서 중국이 뭔가를 도모할 때 러시아는 도움이 안 돼요. 러시아가 동아시아에 뭘 동원할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러시아가 탐을 내는 거는 동유럽의 땅이에요. 근데 동유럽의 땅에 대해서 러시아가 뭔 작업을 할 때 중국이 도움이 안 돼요. 이번에 우크라 때 중국이 뭐 기름 좀 사준 거 왜? 그것도 기름도 엄청 값을 깎아서 샀죠. 예, 우리가 이렇게 기름배가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되니까 처음에는 러시아가 한 20-30불 더 깎아줬다가 지금은 한 12불 정도 깎아주는 걸로 합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기름 생산 비용이 한 45불, 47불 되는데 운임 때문에 깎아주는 게 12불, 13불 돼요. 그래가지고 명목지불이 지금 그 중국 입장에서는 그 유럽에서 배럴당 60달러로 정했잖아. 그 이상 나 못 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명목지불이 배럴당 60달러인데 원가가 한 7불, 46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운송 보조금이 12~13불 나가니까 지금은 기름 팔아도 하나도 안 남아요. 그냥 월급 주고 기계가 돌아간다. 그거 이상은 아니에요. 뭐 그런 거죠. 그거 외에는 중국에 도움을 준 게 없죠. 기름 좀 사준 거 외에는. 그것도 도움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즉 다시 말하자면 러시아가 그 동유럽의 땅을 노려볼 때 중국은 도움이 안 되고 중국이 동아시아의 바다, 태평양을 노려볼 때 러시아는 도움이 안 돼요. 그 둘이서 무슨 서로 도움을 줄 게 많지 않아. 세 번째는 뭐냐. 중국은 전부 이게 해안에 몰려 있어요. 이 러시아의 에너지는요, 대부분이 우랄 산맥 서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야말 시베리아, 그럼 우린 시베리아라 그러면 동쪽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거가 우랄 산맥이거든요. 저 빗금쳐서 쭉 노란색으로 올라가는 게. 거기 오른쪽에서 모가지가 좀 탁 꺾여가지고 기어 올라가잖아요. 그 모가지 꺾여서 기어 올라간 거기가 야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야말조차도 우랄 산맥계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저 우랄 산맥계 왼쪽이에요.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가 나는 곳이. 그럼 저기는 유럽 시장이라고. 유럽으로 가는 망이 이미 다 구축돼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말에서 나오는 거요. 한 200km에서 300km만 빼면 유럽으로 가는 망에 연결할 수 있었어요. 이게 다 망가졌다고. 유럽이 이제 러시아 거 안 쓰겠다는 걸. 아니요. 이제 전략적으로라도 섞어서 쓰겠다. 쓰더라도 전쟁 끝나도. 너희 PNG에 다시는 목 안 걸어. 너희 못 믿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에 있어서 서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큰 도움이 안 돼요. 중국 입장에서는 LNG 공급처가 필요하고요. 공급자가 필요하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PNG 판매자가 필요한 거예요. PNG 판매처, PNG 고객이 파이프라인으로 가는 네, 그런 거고요. 네 번째는 뭐냐? 이 전후 러시아의 최대 과제는 서방에 대한 복수가 아니에요. 전후에 분명히 좀 바로 푸틴이 날아갈지 조금 시간을 두면 날아갈지 모르지만 날아갑니다. 그러면 전후 러시아의 최대 과제는 서방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에너지가 다 저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유럽에 기대어서 먹고 살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러시아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 유정이나 가스정에서의 생산 코스트가 특별히 싸지가 않아요. 특히 그 유정은 예를 들면 20불대 초반으로 보거든요. 사우디는. 러시아는 40불대 중반으로 봐요. 그러니까 배럴당 2배 정도의 원가가 들어요. 그런데도 러시아의 기름이 유럽에 먹히는 이유는 생산 코스트가 작잖아. 그것도 저기 뭐 수송 코스트, 그것도 석유 그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했었으니까 더 그렇죠. 섬유관으로.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유럽 시장에 다시 기어 들어가서 이렇게 부벼 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발이 손이 발이 되도록 부벼 갖고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돼요. 지금 서방을 상대로 무슨 복수를 한다? 그 정신머리 없을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자,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제 러시아 얘기를 정리를 했으니까 세뇌 탈출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광고가 붙더라도 좀 늦게 붙거든요. 다들 어려울 때이지만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서남아시아 전략을 보자고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렇게 이제 서남아시아인데 이 중에서 이제 그 파키스탄, 이란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아프간은 뭐 말이 안 되는 애들이고. 그런데 이 파키스탄과 중국의 모든 것은 어디에 걸려 있냐면 CPEC라는 데에 걸려 있습니다. 그게 이제 China Pakistan Economic Corridor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게 이제 대충 제가 이제 중국에서 정주를 찍었어요. 폭스콘 그 아이폰 조립 공장 있던데요. 그래서 노동자를 다 도망 나가 버린대. 이걸 중국 정주를 왜 찍었냐? 생각을 해보세요. 폭스콘은 임금 따먹는 데예요. 임금 따먹는 데는 해안으로 가면은 임금이 많이 이미 올라 있어. 400불, 500불 이래요. 내륙으로 정주만 돼도 내륙으로 꽤 들어온 데거든요. 허난이니까 하남성. 저길 가면 임금이 한 1, 200불 더 싸요. 해안보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다이내믹은 다 해안에 몰려 있는데 그 해안 다이내믹이 내륙 쪽으로 왔을 때의 경계선 이게 아마 정주쯤일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양자강 유역은 제외입니다. 충칭이나 이쪽은. 왜냐하면 그건 수계를 통해서 연결이 되니까 그거는 거의 해안적 성향이 있어요. 양자강 유역은. 우한, 충칭 이런 데들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주를 찍은 거예요. 그러면은 저게 이제 파키스탄의 항구거든요. 과다르 항구. 이 과다르 항구에서부터 쫙 이제 그 파키스탄 국경까지 온 다음에 저거 오는 데가 한 1600-700km 돼요. 그 다음에 또 쭉 해가지고 정주까지 간다. 그러면 이거 5000km가 넘습니다. 육로로. 참고로 5000km가 어떤 거리냐.
네, 영종도 공항에서 호주 시드니 공항까지, 호주 그 다윈 공항이요. 호주 북단 노던 테리토리에 있는 다윈까지 가면 그게 5,000km입니다. 저길 육로로 가는 거예요. 말이 되는 회랑인가? 회랑이 일단 말이 안 되는 회랑이에요.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미친 거야. 저런 거를 구상한다는 게. 1대1로라는 게 저런 망상이라니까요. 뉴욕에서요. 뉴욕에서 아마 육로로 5,000km를 가면, 거의 컬럼비아 보고타 갈걸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배 타고 와야지. 비행기로 오든지. 말이 안 된다니까, 뭔가가 저게 지금. 저게 1대1로의 그거예요. 그러면 저걸 다 또 파키스탄에 들어가는 건 또 파키스탄한테 몽창 또 그 차관 줘가지고 고리대 차관하고 그 차관에서 건설할 때는 다 뭐 못대가리 하나까지 전부 중국에서 실어 나가고 뭐 노동자 잡부까지 전부 중국에서 가지고 와서 파키스탄은 떡고물 하나 안 떨어지고 이제 저것만 준 거죠. 뇌물만. 그러면서 부실공사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파키스탄도 그 수력발전소 뭐 그 안 돌아가서 문제 있고 그래요, 거기도. 거기는 이제 엘살바도르처럼 그 무너지는 건 아닌데 파키스탄은 또 다리가 많이 무너졌죠, 중국에서 지어준. 그래서 저게 저런 문제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저 말이 안 되는 구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결과 따지기도 전에 이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라. 아까 이제 항구가 과다르였잖아요.